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죠? 너무너무 반가워요. 일주일 만에 제가 주식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주식 재무 상태표는요, JNK 히터입니다. 테마는 신재생이고요. 섹터는 수소죠. 이 모멘텀은요, 수소 충전소고요. 2021년 연말까지 부산강력시랑 계약을 했죠. 수소 충전소를 갖출 것이다. 동부산권에 하루에 1300kg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승용차 한 대에 5kg 정도 충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00kg 정도 되면요 26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고요. 지금 현재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인천, 제천, 대전, 청주, 창원 이런 등지에 총 7군데에 지금 설비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을 했거나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JNK 히터 기본 상태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요 115억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230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은요 2240억이고요. 현재 주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6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000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유통 발행수는 1900만 주입니다. 유통 발행 비율은요 82.65%고요. 유통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일 거래량은요 금요일날 53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27%의 1 회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세 일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요 지금 현재 장기간 동안 7월달부터 현재 1월달까지 박스권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현재 신용잔고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10%를 넘어서고 있고요. 2300만 주가 발행 주식수라고 하면 230만 주가 지금 현재 신용이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익 실현을 한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에 하단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은 1차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1차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수소테마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어이 박스는 돌파하고 상승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종목은 확실합니다.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박스권이 여기였습니다. 6,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여기가 장기 박스권이었는데 수소테마가 살아나면서 박스권이 한 계단 높아졌다. 두 계단 높아졌네요. 그죠? 지금 현재 박스권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다.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단 박스권을 통과를 하는 지금 현재 이 시점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하단 박스권에서 수급이 요 정도였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한 계단이 올라서면서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5개월 정도 수급 상태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3주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한 계단 더 올라갔을 때 이 기초 체력이 받쳐줄 것인지, 이 주가를 받쳐줄 것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재무상태표 펀더멘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총계 2015년도 16년도에 1600억, 1700억이었다고 하면요 2018년 19년도에는 2000억대로 올라섰는데 19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 16년도보다 2019년도가 부채가 더 적었습니다. 자본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890억으로 늘어났고요. 이게 요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2 같은 경우에는요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부채로 인식이 되었다가 요렇게 부채로 인식이 되었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금액이 올라가고 부채는 줄어들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전환을 너무 많이 발행하는 회사는요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기말 19년 기말에 비해서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30억이 되었고요. 부채는 14%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환 행사가 또 이루어졌을 거다. 이거는 뭐 재무상태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7%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이 348%가 늘어났다. 이거는 이 회전율이 높으면요 348% 이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물론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올해 재고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내년에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 손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714억의 매출을 했습니다. 16년도 조금 줄었고요. 17년 줄었습니다. 15년도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18년도부터 지금 반등을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2000억대의 매출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한 계단 올라타야지 정상이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91억 2016년도에 25억 확 줄어들었네요. 매출 줄어들면서 2018년도 19년도에 172억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까 차트를 보셨듯이 지금 한 계단 올라선 거는 당연한 일이었다. 뭐 그렇게 보이죠, 그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2억 단기순이익이 안 좋았네요. 2019년도에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200%가 개선이 됐네요. 3분기까지 정기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가 2255 굉장히 크게 2018년도보다 개선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3분기까지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1130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코로나를 끼고 무려 1500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이 19년도보다 2225억보다는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냐? 제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발표한 게 제가 뭐 모르기 때문에 제 계산상으로 단순히 비율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회사 시총이 2000억대입니다. 2300억. 그럼 매출이 800억 한다라고 하면 시총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한다. 그러면 이 시총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매출액만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41%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요 지금 전년도에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단기순이익은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까지 지금 523억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전부 다 개선폭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시총은 지금 현재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포괄손익으로는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항상 이 포괄손익은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헛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현금 흐름을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값을 보면요 2020년 3분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 다 좋은데 현금 흐름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할 것이다. 매출 채권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 허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표 2018년 19년도에는요 152억 112억 현금 유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전년도보다 투자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전환사채가 분명히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컸을 것이다. 여기에 부채, 뭐 다른 것도 발생을, 장기부채나 단기부채나 이런 것도 발생을 했을 것이다.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요.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회사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88억 7천만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던 건 단기 차입금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120억 정도가 장기 차입금을 유입을 시켰는데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는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상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지표 평가할 때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재무상태표에 비해서 현금 흐름들이 좀 이상해 가지고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전년 분기에 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0억 정도가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크질 않아요. 저는 매출 채권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170억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상된 채권이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요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물건부터 먼저 줬는데 그 회사가 망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뭐 부도가 나는 거나 망한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 돈을 못 받은 개념, 그렇게 사라진 돈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1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전년도에는요 그런 대손 충당금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지금 2020년도에 손실 금액이 컸다.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상한 전환사채가 2018년도에 지금 발행된 게 200억이 있었는데요. 지금 미상환된 게 지금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의외로 제가 봤을 때 좀 적었다. 그래서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정성 지표 유동 비율입니다. 134%입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들 중에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죠. 134%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환을 못할 정도의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비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705%고요. 부채 비율 자산 대비해서는 41% 정도 됩니다. 좋은 편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 지표는 중상을 주겠습니다. 수익성 지표가 자기 자본 이익률 빼고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으로 주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증가가 33% 증가를 했습니다. 총자산도 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는 성장성 지표는 중상이다.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2000%가 됩니다. 굉장히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았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82%고요. 비유동자산 회전율도 지금 현재 183%입니다. 물론 이거는 한 바퀴가 안 돌았지만은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까지 다 끌어안고 회전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은 100% 넘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에서는 저는 상을 주겠습니다. 기본 지표를 살펴보면서 결과값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가 제일 좋았고요 355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장부 가치는요 2016년도가 좋았고요 주당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가 극도로 좋았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다.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도가 가장 높았고요 지금 2019년도는 11,383원에 한 주당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자기 주가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매출을 일으킨 것 같아요. 퍼값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EPS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18배였고요 2019년도에 13배였습니다. 가장 투자하기 좋았을 때가 이때라고 봐야 되겠죠. PBR 같은 경우에는요 장부 가치 지금 현재 장부 가치하고 거의 1대1 비율이다. 그럼 주당 현금 흐름에 대한 배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사용을 하질 않고요 8배 이때 퍼값이 지금 퍼값이 상대적으로 13배 정도 나왔는데요 이 PCR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 주당 매출액도 지금 현재 지표들이 양호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제 기준으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이할 수가 있어요. EPS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주당 225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9년도보다 3분기 기준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3분기까지고 요거는 기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EPS가
저는 아까 제가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380원에서 4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요 예상이고요. 그럼 퍼값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 계산으로는요 43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퍼값이 떨어지겠죠. B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4,642원 정도가 나옵니다. 장부가치가 요 정도 나오면요 그러면 배수는 지금 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계산할 때보다 전년도보다 지금 배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죠? 0.8배 정도가 올라갔는데 충분히 전년도보다 2018년도보다 2019년보다 좋았기 때문에 장부가치 올라가는 거 2배. 아직까지 굉장히 지표가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PS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6,462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주당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P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배 정도 됩니다. 주당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278원. 그래서 PCR 값도 지금 현재 높다. 지금 상승분 9,800원 정도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죠? 9,680원인가요? 요렇게 도달해 있는 지금 현재 지표들은 결과값으로 따지다라고 하면 조금 높은 구간에 있다. 그렇지만 향후 모멘텀이 이것을 밝혀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합니다. 왜? 수소차 아직 재료는 살아있고요. 꼭 이게 43배 높다라고 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 PBR 값이랑 그리고 PSR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일부 보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이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첫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매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JNK 주식 재무 상태표 읽어드리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며 항상 성투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 멘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항상 이 멘트를 날려드리는데 지금 뭐 유입이 많이 되긴 했어요. 제 고객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DC형 회사에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개인이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퇴직연금 DC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회사에 맡겨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관리해드리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고 뭐 카톡 주셔도 되고요. 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